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렇죠. 생각보다 쉽게 끝났죠. 네. 그런데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예. 이 돈은 쉽게 가로챘는데요. 이제 뒷감당이 어려워진 거죠. 일단 A씨가 지내는 땅이 이제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장 A씨를 컨테이너에서 데리고 나와야 해요. 야. 예. 그래서 마침 팔아넘기기 전인 모텔이 하나 있어가지고 예. 그것으로 옮기기로 했는데요. 이때도 A씨의 손을 묶어서 차에 태워서 충북의 한 모텔로 데려갔고요. 그때부터 감금 생활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사기를 치고 이제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하면 예, 예.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버리는 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안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버리지 않고 계속 끌고 다닌 거잖아요. 왜 그죠? 그런 거예요? 네. 사실 그 범죄꾼들은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도주할 것을 우려해서 피해자를 납치하 살해하거나 안매장까지 하는 편인데요. 예. 이 사건은 생각보다 작업이 빨리 순조롭게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목적을 달성하다 보니까 서로 긴장감이 풀어진 것 같아요.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네. 더군다나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거나 생명을 해치면은 처벌을 크게 받는다는 게 이제 그런 이제 압박감이 아마 네.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네를 빨리 처리하지 못하고 시간을 갖고 끌고 다닌 것 같아요. 아, 근데요, 회사님, 저는 제 느낌에는 어쨌거나 지금 이분을 어쩌지를 못하고 같이 있는 중인 건데 설마 이분을 막 편안히 모셨겠어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극진히 모시지는 당연히 안 했죠. 네. 예, 예. 그 일당은 충북 등지의 모텔 2곳과 네. 빌라 한 곳에 A씨를 7개월가량 데리고 다니면서 사실상 감금을 한 거죠. 그 2014년 4월 무렵부터 12월이 될 때까지 A씨를 방에 가두고 바깥에서 잠금 장치로 A씨가 나오지 못하게 막아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나 A씨가 머무를 장소에서 이제 감시할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공범 2명을 더 끌어들여가지고요. 예. 일당이 총 8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끌어들인 이들에게는 뭐 운전도 시키고 입막음도 하면서 A씨 감금에 동원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 A씨의 서류상 배우자 아까 그 B씨 있지 않습니까? 네. B씨는 A씨의 식사 담당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역할 분담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뭔가 이렇게 공고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조직 같은데 나한테 여기서 또 느낌이 와. 뭐예요? 조직이 커졌어요. 커졌어. 예. 사람이 늘어났잖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부 균열이 좀 생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럴 것 이- 같아. 근데 뭐 항상 그렇듯이 이들 조직의 내분이 생긴 원인 뭐겠습니까? 돈이죠. 바로 돈이었습니다. 분배 더 해달라 뭐 이런 거 뭐 아니겠어요? 이게 쉽게 가로챈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회사 사장이었던 주범 D씨는 이 다른 곳에 투자했다가 다 날렸고요. 나머지 공무원들도 강원도 모처에서 이 도박 등 유흥비로 짧은 시간에 돈을 다 탕진했다고 합니다. 예, 예. 30억 원이 금세 이제 증발해버린 거죠. 이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예, 예. 그거는 진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저는 되게 또 궁금한 게 예. 그 B 씨 있잖아요. B 씨. 그 이제 혼인신고한 한 B 씨. 여성. 그분이 예. 시작한 이유가 빌라 받기로 한 거였잖아요. 빌라 한 채 해줄게. 빌라 어떻게 해줘요? 그거 지금 다 어떻게 날라가는. 안 됐어요? 당연히 못 받았죠. 예. 예, 약속된 빌라를 받지 못한 B씨는 더 이상 받아도 짜증나는데 못 받았다니까 더 짜증나요. 그렇죠. A씨의 식사 수발을 이제 더 이상 들 수 없다. 나는 받은 게 빌라 없으니 받으려고 한 건데. 빌라 준다면 왜 안 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안 하겠다고 하고 막 불만을 터뜨렸고요. 네. 또 몇몇 사람씩 이제 당번을 정해서 감시를 했었는데 이제 공무원도 돈인지 못 받, 더부터 못 받으니까 저는 귀찮아지지.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주범 D씨한테 돈 좀 계속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근데 D씨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투자 명목으로 돈을 지출하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결속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된 거죠. 예. 그렇구나. 저런 현상은요, 여러 명이 공모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예. 우리 강력반 형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떼강도거든요. 떼강도는 왜냐면 왜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작은 사건이 아니고 크잖아요. 예. 강력반에서 작은 사건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건이 크고 그 피해자가 또 엄청 많아요. 그리고 범죄자도 많고. 예. 그래서 처음에 걔네들이 굉장히 단결이 잘 될 것 같은데요. 예. 막상 잡아와 보면요. 안 돼. 모래알이에요. 모래알. 서로 미루고 책임 전가하고 안 했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흩어져요. 흩어지다 보니까 그걸 이제 우리 형사들이 쫓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잠이 옵니까? 잠 안 오죠. 돈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마다 그냥 친구들하고 여자들하고 뭐 술 먹고 술 기운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툭툭 이렇게 한마디씩 말해버리고. 말하는 거죠. 상황을. 이건 뭐 내가 어떡하지? 그냥 겁먹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초짜들은 거기 꼈다가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못하는 거네. 네, 그냥 편하겠어. 혼자 살고만이 자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범죄자들은요, 절대 서로 양보 안 해요. 단결도 안 되고. 그 늑대나 호랑이 앞에다 고기 던져줘봐요. 양보합니까? 서로 더 뜯어먹을 날. 똑같아요. 걔들 심리가. 예.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건 A 씨는 그나마 좀 돌봐줬었잖아요. 식사 담당도 있었고. A 씨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예, 뭐 더 이상 시간 끌 수 없어서 D 씨가 생각 끝에 해낸 결론이 뭐냐면 예. 이 서류상 배우자가 있지 않습니까? B 씨, 예. 이 법적 보호자로 내세워서 A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이 그랬구나. 예, 그래서 일단은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 찾아가서 A 씨를 입원시켰는데요. 예. 이 당시 A 씨에 대한 전문의 판단은 조현병으로 이 세간에는 조현병이 이제 정신분열증이나 폭력성을 띠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조현병이 꼭 폭력성이 띠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울함이나 아무 관련 없는 어떤 대상에 대한 공포심. 그래서 아까 뭐 안기부를 무서워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신지체 등을 증상을 보이는데 이 A 씨도 이런 증상을 보였던 거였고요. 예. 그래서 뭐 정신병적으로도 이제 조현병이었고, 그다음 법적 보호자의 동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입원하는데 아무런 아무 문제가 문제가 없었던 없지. 거죠.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이런 그 요양병원 이런 데가 장기 입원이 요즘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A 씨도 어쨌거나 한 병원에 쭉 이렇게 맡겨져 있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네. 당시에는 정신보건법이 시행 중이었고요. 예. 그 법에 따르면 보호 의무자에 의한 강제 입원의 경우에는 환자를 한 병원에 6개월 이상 초과해서 입원시킬 수는 없도록 되어 있었고요. 네네. 이 법이 2017년에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됐는데 예. 더 요건은 강화돼서 지금은 네. 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호자가 6개월 전에 반드시 다시 와서 입원 기간을 연장하든지 연장 신청. 전문의의 예. 진단을 받고요. 예. 또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했거든요. 예. 그래서 A씨는 2016년 4월 15일에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6개월 뒤 2016년 10월에는 처음 입원했던 병원으로 다시 좀 되돌아왔던 겁니다. 좋아. 예, 그리고 다시 이제 6개월이 지난 2017년 4월 무렵에 이제 A 씨가 병원을 이제 옮겨야 다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시점이 돼서 이제 법적 보호자였던 B 씨가 병원에 등장하던 날, 예. 바로 서울지방경찰청 방역수사대 경찰관들이 그 자리를 들이닥친 거죠. 아이고, 그거는 잘 된 일이네요. 그죠?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근데 컨테이너에서 오랫동안 혼자 살았는데 어떻게 이 피해 사실을 알 수 그러게 있었던 거죠? 누가 예. 알려서 경찰분들이 예, 그게 바로 이제 2017년 3월 무렵에 경찰이 어떤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정신이 온전치 않았지만 땅에 대한 집착 하나는 아주 대단했던 홀몸 노인이 있었는데 요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와 더불어서 그 노인이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거기 살던 곳에 공사가 진행되고 예. 건물이 들어서 사람들이 입주했다. 이런 말이 경찰의 귀에 들어온 겁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요. 이 실마리는 바로 A 씨와 허위 혼인신고를 했던 이 B 씨에게서 풀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A 씨 병원 그 연장 일자를 이제 확인하게 된 경찰이 이 병원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이 병원을 찾은 B 씨를 검거하면서 공범들 검거에 속도를 내게 됐던 것이죠. 이야, 아니 어쨌거나 저 잡아서 너무너무 다행인데, 근데 그럼 그 A 씨 그분은 사건 끝나고도 뭐 병원에 계속 계셨나요? 예,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이제 갈 곳도 A 씨를 보호할 사람도 이제 마땅치 그리고 않지 돈하고 않습니까? 땅하고. 그래서 일단 경찰 측은 즉시 A 씨의 법적 보호자를 가짜 배우자이자 사건의 공범인 B 씨에서 네. A 씨를 거주를 담당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네네. 예. 하지만 모든 재산을 잃은 A 씨는 보호자도 집도 생활비도 아무 남은 게 없지 않습니까? 아주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어떻게 된 해야 거죠. 돼? 병원은 또 어떻게? 어쨌든 그럼 사기로 전 재산을 날린 건데 예.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찾을 수 있는 법적인 뭐 방법이 없을까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제 일당이 가로채간 돈 이미 수년 전에 여러 사람을 거쳐가지고 이제 거래가 다 완료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모르고 한 거래 같은 경우에 이제 선의의 거래라면 이제 환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래 안정을 위해서 이제 그걸 다시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는 있긴 한데 이미 택지 개발도 완료됐고요. 입수자도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환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공범들이 썼던 이 도박이나 유흥비도 다 날려버렸거든요. 네. 그 시기 워낙 오래 지났기 때문에 이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거는 법으로는 어떻게 안 돼요? 이런 게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럼 뭐 보호를 받으실 수 있어야지 아니면 걱정돼서
그 나이 드는 것도 걱정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뭐 언제 어떻게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신도 온전치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분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후견. 청년 후견. 예, 예. 그래서 질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장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본인이 모든 걸 할 수 없는 능력 못 얻는 분들을 위해서 네. 법원이나 아니면 계약을 통해서 이런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뭐 재산 활동이라든가 경제 활동 그다음에 모든 활동이 이 후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기 범행을 해서 예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법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보호를 해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후견을 하려는데 후견인을 정해야 되는데 가족 간에 막 분쟁, 막 서로 그러게 맞겠다거나 말이에요. 아니면 이런 경우 있거든요. 예. 그럼 사실은 누구 한쪽을 했다가 하면 또 싸움밖에 안 나요. 예. 그래서 이럴 때 마련된 게 뭐냐면 전문가 후견인 제도. 예. 예를 들면 전문가한테 후견인을 맡겨서 이 사람이 제대로 이제 공평하게 이제 뭐 재산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관리하고 좀 보호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예. 자, 오늘도 사기 유형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오늘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은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 우리 시니어분들 그걸 좀 참고하셔서 좀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대처도 중요하지만 예방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딱 지키시고 용기 근력 키우셔서 네. 네, 흔들리지 않는 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형의 사기 사건들 또 그것에 대한 대처법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험을 들어놓으면 일어날 나쁜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런데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누나의 주변에는 늘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누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꼭 죽거나 다친다. 남편의 시력을 잃게 한 것이 바로 엄여인이었기 때문이죠. 말도 안 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족도 끔찍한 범행의 도구로 삼은 희대의 악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